의견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지금 다 풀고 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저는 다 풀고 놀고 있어요. 모르는 나도. 확실히 네. 자꾸 하니까 이제 실력이 조금씩 능력이 이제 좀 쓰는 일이 좀 많아지네. 예. 순기능입니다. 예. 지금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몰랐던 부분, 의견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 현재 각 동물마다 소방안전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네. 자체 점검 중에서 네. 작동 기능 점검은 네. 소방기사를 자격증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다. 네. 다른 분은 아니다. 모두 관리사 관리사는 기초를 할 수 있거나 밑에 업체에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여기는 나뉘는 겁니다. 작동 점검. 네. 종합 말고 작동만. 작동 점검. 작동 점검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데 관계인이 근데 이제 작동 점검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작동 점검만. 네, 종합은 어차피 입주에도 위탁이나 네네. 지도관리사나 기술서를 해야 되는데 네네. 비용이 있는데 네. 작동을 아니 종합도 기술사가 아니 종합은 안 되고 저 자체는 안 되고 업체에서 와서 위탁 점검하는 거는 자체 점검을 위탁하는 거는 네. 기술사는 못하지. 기술서도 소방 안전관리자 되면 할 수 있죠. 것 같은데 아니지. 할수 아니 있어요. 업체가 관리업을 하는 아니 쪽에서 관리업은 안 되는데 네. 소방 안전관리자가 소방 기술사인 경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지. 그건 맞고 예. 종합 점검. 예. 종합 점검은 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 관리사가 할 수 있고 그렇죠. 당연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사나 기술사면 할 수 있고 수 있고. 네. 네. 근데 작동 점검은 예전에는 관리업체도 할 수 있었고 이제 관계인도 소방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어. 뭐 기사든 기사가 아니든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었고 될수 있어. 관계인은 아무 자격이 없어도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해서 제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작동 점검은 법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상급에만 가능한지 어쩐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법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24년도에 올해 24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이제 보조 인력이 등급이 나뉘어지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그렇게. 저희는 무조건 예. 썼는데 이제는 아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 관리사만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주인력으로 상급 같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제 보조 인력 중에서 특급에 해당되는 보조 인력이 주인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죠. 관리사가 관리 업체에 있는 네, 예. 관리사가 안 가더라도 네. 상급은 특급을 가진 이제 보조 인력이 주인력으로 가서 점검하고 올 수가 있는 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렇고 이제 관계인이 지금 현재도 작동을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번 더 이제 법을 찾아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력 증강 10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력 증강 10회.
네, 1번은 이제 도시기호 선택 밸브에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뭐 그리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한꺼번에 뭐 이렇게 해서 그려도 될 것 같긴 하네. 선택 밸브. 그 다음에 이제 비상 벨, 뭐 경종을 이야기하는데 벨이니까 비. 뭐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뭐 기본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2번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그래서 다른 부분과 방화 방화 구획을 할 것. 두 번째는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그래서 지상 1층이 아니고 지하 1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상 조명등 및 급배기 설비를 설치할 거니. 네 번째,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바닥 면적은 감시 제반에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 제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으로 할 것. 3번은 간이 헤드의 기준. 간이 헤드. 첫 번째는 폐쇄형 간이 헤드를 사용할 것. 두 번째는 간이 헤드의 작동 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의 천장 온도에 따라 적합한 공칭 작동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세 번째는 간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 각 부분으로부터 간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2.3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상향시, 하향시 또는 측벽형 간이 헤드는 살수 및 감열의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섯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포와 가장 가까운 간이 헤드는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우 수평 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의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수를 포소화 설비 아니면 포소화전 설비 기준. 호수를 포소화 설비, 포소화전 설비. 그래서 첫 번째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수릴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를 최고 5개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 노즐 선단의 포 수용액 방사 압력이 그래서 압력은 0.35죠.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분당 300리터죠. 300 리터 이상, 이제 200제곱 이하면 230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그래서 수평거리는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네, 2번은 두 번째는 저발포죠. 저발포. 네.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세 번째, 호수릴 또는 호수릴 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m죠. 3m 이내의 거리에 호수릴함 또는 호수함을 설치할 것. 네 번째는 호수릴함 또는 호수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호수릴함,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 표시 등이 위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다섯 번째,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부터 하나의 호수릴포 방수구까지 수평 거리는 15m 이하. 이제 포소화전 방수구는 25m죠.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수릴 또는 호수의 길이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 기준입니다. 5번. 네. 첫 번째가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두 번째는 강간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 중 스케줄 80 이상인 것. 이제 저압식은 40 이상이고 또는 유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 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세 번째는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에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으로서 고압식은 16.5 메가파스칼 이상이란 말이 있던가? 고압식은 16.5 메가파스칼 이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압식은 3.7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이상이란 말이 있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압식의 경우 개폐 밸브 또는 선택 밸브 2차측 배관 부속은 호칭 압력 2메가파스칼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1차측 배관 부속은 호칭 압력 4메가파스칼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 부속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고체 에어로졸 발생기 최소 열 안전 이격거리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인체와의 최소 이격 거리는 고체 에어로졸 방출 시 75도씨를 초과하는 온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두 번째는 가연물과의 최소 이격 거리는 고체 에어로졸 방출 시 200도씨를 초과하는 온도가 가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그 다음 7번 문제는 이제 고체 에어로졸의 방출 지연 스위치 기준. 방출 지연 스위치. 그래서 첫 번째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누르고 있는 동안만 지연되도록 할 것. 두 번째는 방호 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피난이 용이한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세 번째는
방출 지연 스위치, 방출 지연 스위치 작동 시에는 방출 지연 스위치 작동 시에는 음향 경보를 발할 것. 네 번째, 방출 지연 스위치 작동 중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되면 수동식 기동장치의 기능이 우선될 것. 8번은 이제 옥외 소화전 함 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옥외 소화전 설비에는 옥외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옥외 소화전 설비의 함은 옥외 소화전 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소화전함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옥외 소화전 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 소화전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네 번째도 옥외 소화전 설비의 함에는 옥외 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 송수 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비상방송 설비 기준입니다. 첫 번째,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3W 이상일 것. 실내는 1W가 되겠죠. 그것도 써줘야 더 맞겠죠. 두 번째,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삼선식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네 번째,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 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번째,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네. 그 다음에 10번은 경계구역에 자탐의 경계구역 기준입니다. NFPC.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2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담 안에서 500제곱 이하인 경우에는 2개의 층을 하나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3번에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네,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수신기의 적합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계 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네, 2번째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가스 누설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 누설 탐지 설비로부터 가스 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 누설 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그 다음에 12번은 중계기 기준입니다. 네, 12번. 첫 번째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 도통 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도통 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두 번째,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세 번째,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 및 예비 전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3번은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첫 번째가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두 번째, 공기관과 감지 구역의 각 병과의 수평 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세 번째,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않도록인지 아니하도록인지 할 것.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다섯 번째, 검출부는 네 번째,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나중에 수정해야 되겠네. 틀렸으면 이하로 할 것, 아니면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섯 번째, 검출부는 5도, 한글로 아마 5도, 같은 말인데 좀 불안하니까 한글로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할 것. 여섯 번째,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감지 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도중에서 붕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네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그러네.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거예요. 여섯 번째, 검출부는 바다 꼭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맞고요. 다섯 번째만 좀 틀렸네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종운식 감지 선형 감지기. 종운식 감지 선형 감지기. 첫 번째가 보조선이나 고정 궁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두 번째는 단자보와 마감 고정 궁구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세 번째,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 네 번째, 케이블 트레이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 궁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다섯 번째,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5cm 이상으로 할 것.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되네. 서자가 빠졌네.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뭐 답이 틀린 건 아닌데 장소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 풀었고요. 다음 주는 이제 240번까지 시험 범위 240번 240번까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계산기를
계산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